직함과 회사 이름이 길어서 항상 외주 못하는 모모 여론조사 기관의 윤희용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다시 기억하게 알려주세요.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이제 살아있는 여론을 국민들한테 전달한다는 의미로 오피니언 라이브라고 하는 회사에 저는 이제 여론 분석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피니언 라이브의 네. 여론 분석 센터장. 여론 분석 센터장. 네. 네. 아, 오피니언 라이브가 왜 안 외질까? 네. 많이 기억되면은 또 문제도 많기 때문에요.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오히려 그래요? 네. 장영진 기자, 우리 저 여론조사 전문가 분들은 지금 제일 먼저 모두가 물어볼 얘기 있죠. 예. 집권 3전차에 70%가 넘는 지지율이 나왔어요. 네. 더군다나 보통 선거 때 피크를 치고 선거가 끝나면 조금씩 빠지는 것도 많은데 선거가 끝나니까 더 올라갔거든요. 네. 뭐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 이제 요것을 이제 요즘 표현으로 하면 비현실적인 장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아주 특이한 약간 초현실 같은 그런 장면인데요. 되게 이제 앞에 대통령들은 뭐 그 패턴들이 뻔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초반에 높았다가 뚝 떨어져서 그냥 쭉 가는 L자형 네. 또는 이제 통상적으로는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이제 우하향 계단형. 이게 이제 뭐 일반적인 패턴이고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는 이제 많지 않은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처음에 높았다가 좀 약간 주춤한 상황이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V자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뭐 기존 문법으로 해석이 어렵다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 보여주고 있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 그래프 자체도 기존의 뭐 그래프로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원래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일을 잘하냐 못하냐 이것을 이제 국정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원래는 이제 과거와 비교해서 평가를 해요. 네. 그건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는 뭐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이전 대통령에 비해서 그쪽 사람 그 사람보단 낫지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긍정적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쭉 중간 정도 가게 되면 임기 초에 이제 자기하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임기 초에 뭐 온갖 기대감들이 몰려 있으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그때 기준 시점 비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하고 평가받는 또 이것도 이례적인 거예요. 예전에는 네. 없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맞다. 외국 정상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잘하지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 예. 이것도 지금 현재 매우 특이한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이게- 이제 임기 초를 다시 한번 맞은 거예요. 우리가 혹시 무슨 독재 국가가 된 게 아닐까요? 70%가 집권 3년 차의 결과인데 네. 너무 희한한 거예요, 이거는. 땀 네. 닦아 가시면서 아시죠?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시는지. 약간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특별한 것 같고 지금의 국면이 또 워낙 남다른 것 같고요. 예. 너무 높아서 이게 얼떨떨할 정도의 기분이에요. 이제 약간 특이한 건 이제 뭐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한 40%를 유지하긴 했어요. 이 시점에서. 네. 아니 제가 기억이 예. 집권 3년 즈음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꽤 낮았다가 어느 날 예. 40 몇 프로를 기록하니까 큰 타이틀로 그렇죠. 탄탄한 지지율 네. 이러고 기사를 썼어요. 그게 42, 3%였다고. 맞습니다. 그러면 71%면 뭐라고 표현? 탄탄한 지지율이 아니라 뭐야? 다이아몬드나 뭐 이제 뭐 절판이나 그냥 이런 미친 건데. 지지율이지. 네. 폭발적인 지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 제가 볼 때도 그동안 좀 박했던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했던 이런 평가를 내렸던 분들이 갑자기 그래 사실은 잘하는 거였어 라고 이렇게 입장을 좀 바꾸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대통령이 일을 잘하지 못하냐. 근데 이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점을 이제 상당히 유지를 했는데 예. 그때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 하면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옛날 분들 같은 경우엔 대통령 평가할 때 이분이 이제 이념 성향을 떠나가지고 대통령 국정만 가지고 평가하던 기류들이 강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는 보수 대통령이면 보수층 유권자들이 지켜야 한다, 방어해야 한다라고 하는 심리가 매우 강해지면서 40%를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예.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진보 진영에는 그런 현상도 잘 없었어요. 근데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바라보는 진보층들이라든가 어떤 정치적 지지층들 또는 우호층들 같은 경우에는 방어 심리도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가 있던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40% 선이 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지켜지던 이제 현상들이 있던 차에서 우리 이제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게
보수층의 선거가 끝나고 이제 보수 야당이 상당히 이제 침체한 상황들 부정적으로 평가받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자기 진영 내에서 평가하던 시각이 거쳐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대통령의 국정을 대통령 국정으로 바라보게 되는 심리들 예. 현상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이제 70%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여간 그 지지율 상승의 이유에 대해서는 뭐 다채로운 언론 분석이 있는데 다 의견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합치돼 가는 것 같고요. 네. 또 윤 센터장이 굉장히 좀 이렇게 뇌리에 남게 말씀을 하셨네요. 이어서 그러면 제가 요 바로 전 출연자에게 질문했는데 네. 답변에 실패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3년 네. 그 여론조사 분석가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탑3를 한번 꼽아봐 주세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저도 다 공감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네. 예.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초반에 보면 이제 안아주는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장면들 뭐 5.18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진심을 전달해주는 진정성이 전달된 부분이 이제 컸다고 보여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정치적 지지율이 아니거든요. 뭐냐 하면 그냥 국정 평가예요. 네. 근데 정치적으로 지지하냐라고 하면 그때 한 40% 나올 때보다도 더 높게 나왔고, 그럼 개인적으로 신뢰하냐 호감도 하면 더 높게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것들 장면을 보여주면서 대통령의 신뢰도라든가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고 있었던 장면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약자를 이제 끌어안아주는, 도듬어주는 모습이 저는 뭐 가장 이제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선생님 호응해주면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네. 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네, 그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근데 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에 들으라고 한 상대가 사실 일본인데 네, 네. 남북관계를 보면 또 미국을 향해서도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게요.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 과정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관계 푸는 거에 항상 연동시켜서 우리가 따라가는 발걸음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맘대로 하는 거고 네. 또 남북 문제에 대한 절박함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 정책 이해득실만을 하다 보니까 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문 대통령이 지금 계속 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는 우리도 독자적으로 남북관계 문제를 풀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를 담고 있죠. 그렇죠. 지금 지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미국의 이제 예측 가능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사실 이제 임기 말이고. 예, 맞습니다. 선거도 있고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그 트럼프가 또는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준 측면들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 이제 대통령 평가는 사실은 대통령 지지하거나 평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자체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야당이 얼마나 대중의 신뢰를 받아서 공세를 하느냐, 예. 거기에 이제 대중이 신뢰하는 문제인데 거기서 이제 기본 공식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북한과 관계 개선하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 보수층을 결집하고 대통령이라든가 정부에 대해서 공세하는 기본 패턴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깨져버렸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적극 나서서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뭐 어쩌고 저쩌고가 형성이 안 되는,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까지 도와준 측면이 있겠고, 지금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보수층조차도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신뢰가 상당히 뭐 낮아지게 되면서 이제는 독자적으로 대통령이 또는 현 정부가 뭔가 남북관계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공감도가 수용도가 상당히 이제 높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전보다 좀 뭐 탄력을 갖고 저는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해보는 이제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